네, 다음 종목은 네, 순위가 이제 브로드컴이에요. 네, 브로드컴을 이제 눌러보시면 네, 얘는 지금 현재는 관망 상태, 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비싼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서 못 잡았던 기업인데 실제로 이 종목을 따라 매매 신호 했을 때는 228%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때 못 잡았냐? 어쩔 수 없죠. 뭐 시스템이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 매매 신호를 따라 했을 때 승률이 되게 좋고 이렇다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아까 진단 점수를 안 보는 이유는 10개가 상위에 다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안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브로드컴이 유일하게 적정가까지 떨어진 이제 저평가까지 떨어진 때는 딱 요때밖에 없어요. 4월 달에. 우리가 올해 4월 달에 5월 달에 주가 4월 초부터 해서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3월, 4월. 요때 유일하게 그나마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얘가 시기를 줬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다시 이미 네, 굉장히 비싼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상으로 보면 지금은 되게 많이 비싸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매우 고평가를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기업은 뭐냐면 이 여기에 있는 주가가 빠르게 이 적정주가 빠르게 이렇게 올라야지만 얘하고 이제 마주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제가 5개 기업을 다 고르고 나면 요 예상 적정 주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해서 5개 탑픽하고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브로드컴 일단은 되게 비싸다. 그러려면 성장성이 되게 높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밑을 보는데요. 일단 모멘텀은 다 좋아요. 여전히 다 살아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은 거의 다 지금 살아있는 형태들이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네, 여기 주가하고 지금 네, 상당히 비슷하게 이렇게 요 성장률하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죠. 가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이제 2025년도가 22%, 그 다음에 2026년도가 보면 34%예요. 그 다음에 27년도가 다시 28%니까 이 두 해 년도 2026년 7년이 모두 올해 성장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보통 보면 그 다음 연도가 조금 더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브로드컴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은 이제 올해는 기조효과 때문에 뭐 246% 올랐지만 내년도에 봐도 49%예요. 그럼 엄청나게 높은 거죠. EPS 성장률이 50%라는 거는 EPS 밸류로 했을 때는 기업의 적정 주가가 50%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지금 적정 주가가 만약에 $300다. 그러면 $450가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봐도 42%예요. 어때요? 성장률이 지금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오히려 성장성이 얘보다는 EPS 같은 경우에 더 낮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로 브로드컴이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예상되는 성장률, 이 예상되는 성장률이 이미 계속 찍혀 있었을 거잖아요. 2025년도 초반부터, 올해 초반부터 이 세 개는 그냥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도가 되면 또 한참이 밀리면서 세 개가 또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성이 높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미리 그려서 요까지 성장할 거니까 지금이 살짝 비싸더라도 내가 지금 얼마든지 사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은 지금 현재 매우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지만 성장성이 매우 높아서 적정 주가가 상당히 빠른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얘도 보면 지금 $109에 얘는 보니까 2025년도 8월 달에 나왔네요. 그러니까 얘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늦게 나왔죠. 반도체들 대부분 5월 달에 지금 나왔는데 얘는 이제 8월에 나왔거든요. 8월에 $109에 나와서 지금 $220가 돼서 현재 보유 수익률이 101%가 된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얘도 보면 지금 주가가 쭉 빠져서 이때 지금 4월 달에 $64가 최저잖아요. 근데 아까 실제로 매수 신호는 얘가 더 늦게 나왔어요. 8월 달 이때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때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좋지는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회복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이런 시점들은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매수 신호가 나온 다음에 매우 고평가를 가더라도 매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꺾였을 때 매도하거나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이나 완전 꼭지에서는 사거나 팔지 않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으니까 적정 주가가 다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점핑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분기 지나가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고속 성장하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이유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매우 고평가가 아닌 상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가격대들이 점점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성장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보면 요거 자체로만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점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 EPS의 성장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폭의 성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년치를 보면 어때요? 성장이 아주 높진 않은데 정확한 성장률은 이거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트는 오른쪽에 값이 뭐에 따라서 넓게 나올 수도 있고 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 있는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매출액을 보면 여기 뭐 60%, 48%, 44% 그러니까 이럴 때 사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은 내년도에는 보면 지금 이게 11%, 그다음 0%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까 반도체하고 완전 다르죠. 반도체 어떤 브로드컴은 더 성승률이 높아졌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조금 낮지만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8월이라고 찍혀 있는 거는 8월 결산 법인이란 뜻이에요. 12로 찍혀 있는 거는 12월 결산 법인. 그래서 이 44%에서 11%로 떨어지기 때문에 2027년도 8월 기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2027년도에부터는 주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판단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탑픽에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탑픽에 안 넣는 게 맞아요. 왜냐?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고 EPS 성장률도 1%, 7%.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던 탄력들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026년도 8월 그러면 지금 연도가 우리가 2025년 10월이잖아요. 10월이니까 아직은 2026년도 8월 정도의 성장률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 1분기가 넘어서면 2027년도 8월 여기에 실적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 탄력들이 상당히 둔화되거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내년 길면 2분기 아니면 1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당연히 브로드컴이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기간에 따라서 탑픽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런 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는데요. 퀄컴하고 3개 남았네요. UMC는 잘 모르는 종목이실 것 같아요. 주가도 되게 싸고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라고는 하는데 상당히 이게 사이즈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매출액 사이즈가 다른 그 사이즈에 보면 크지 않고 성장률이 올해가 6.7%, 내년이 6.6, 그 다음 연도가 8.8이에요. 8.1. EPS 성장률도 보면 회복이 2026년도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 자체도 보면 EPS가
네, EPS 예상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졌다가 네, 여기서 이렇게 조금 회복되는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또 보면 지금 이 박스권에서 거의 안 움직이는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단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앞에 밸류에이션으로 보실 때도 네, 요 정도 가격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즉 탑픽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10위부터 이렇게 쭉 그러니까 10개를 고르시되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률 자체가 낮거나 이런 기업들부터 밑에부터 버리고 그 다음에 확실한 기업들은 이름을 적고 하다 보면 중간에 애매한 게 몇 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세워서 마지막으로 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뭐 저평가되면서 우량주니까 그냥 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장률이 낮고 뭐 이러니까 그냥 빼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업 두 개가 AMD하고 퀄컴인 것 같습니다. 네, AMD는 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 탄력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모멘텀이 가장 살아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보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나온 이후에는 안 나왔는데 2025년도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9월 달까지 보유해서 한 4개월이죠. 9월 달까지 보유해서 수익률이 50% 해서 151달러에 매도한 거예요. 아, 이거는 꺾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싸다고 판 게 아니라 꺾였다라고 해서 매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딱 일주일이네요. 9월 8일이고 9월 15일이니까 일주일 있다가 얘가 수급이 다시 회복됐고 모멘텀이 회복됐다는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월 15일 날 7달러를 더 주고 산 거예요. 그냥 보유하고 있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 왜냐하면 어떤 종목들은 151달러에서 팔았는데 그 이후에 모멘텀이 떨어져서 계속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실히 상승으로 턴하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확실히 턴했을 때의 마지막 딱 결론을 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7달러를 더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대신 없앴죠. 하방 리스크는 없앴는데도 그 이후에 63% 올랐으니까 이게 50%, 63%면 올해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네, 밸류에이션 보면 지금은 매우 고평가에 돼 있는데 요 하단의 차트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빨간색이 주가인데 보시면 여기 지금 2025년 4월 8일 날 주가를 보면 주가가 78달러예요. 주가가 78달러고 이때는 지금 아까 제가 점선이 매우 저평가라고 했잖아요. 잘 도달하지 않는 형태인데 그것마저도 뚫고 내려간 거예요. 완전히 왜 이 주식 이렇게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버림받았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아니 실적 성장성도 이미 예상돼 있고 향후의 실적 컨센서스도 다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빠졌던 반도체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도 혼자만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결국은 지금 살펴보면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계속 올라서 반대로 요 상황하고 반대인 거죠. 매우 고평가 라인에 지금 도착해 있는 상태. 근데 지금 이제 질문 드린 거죠. 지금 사도 되나요? 그렇지만 이때 사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것들 매매 신호에서 그러니까 이런 큰 회사들은 잘 신호들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설정하시면 프리미엄 현들은 푸시로 다 알람이 가니까 그런 큰 기업들이 바뀌었을 때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매도하실 때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고평가 상태까지는 들어갔다.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가격 정도는 일단은 진입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성장성이 어떠할 거냐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얘가 아까 그 매수 신호 그거네요. 네, 매수 신호인데 여기 보면 매수해가지고 여기 지금 뭔가 이렇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봐서 여기 매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다시 오를 것 같은데라고 해서 다시 매수 신호를 줬는데 다행히 좋은 뉴스가 있으면서 갭 상승하면서 지금 막 올라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지를 AI가 몰랐겠죠. 몰랐는데 어쨌든 그 수급적인 이런 부분들에
추세를 통해서 얘가 발굴을 했고 상당히 이 부분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네. 반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했는데 악재가 나오면 그냥 개파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단에 내려보셔서 네,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요때가 보면 수급이 깨질 뻔했던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 나와서 깨졌고 요때가 이제 흔들렸던 거고 실제로 요럴 때 이제 중기 신호로 보면 요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도가 나올 뻔하다가 주가 급등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가 다시 살아있는 이런 케이스거든요. 하단에 이제 실적 보면 제가 이게 아까 그래서 전 이상 잘 이해가 안 됐다라는 지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실적 EPS가 이랬을 거잖아요. 요 2022년도, 2024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 이렇게 가는데 주가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 종목에다 편입하기도 하고 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애먹였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것들이 계속 쌓아져 가는데 주가가 영원히 빠질 수 있는 기업은 없거든요. 거기다 성장성까지 향후에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반영이 될 거냐, 이렇게 반영이 될까 차이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를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그 다음에 성장성을 보시면 네, 매출액 성장률이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3%예요. 이때 이제 턴하죠. 2024년도에 13%, 올해 28%, 내년도 27%, 그 다음 년도 35%. 어때요? 성장성이 점점점 가속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AMD가 성장성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우 고평가까지 그냥 내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주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성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으면 그만큼 적정주가는 따라 올라갈 거니까요. 하단에 보시면 EPS 성장률이 2024년도에 88%, 2025년도에 127%예요. 아까 여기 주가 보시면 주가가 2025년도 4월까지 빠졌어요. 2025년 4월까지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근데 이미 확정 실적이 2024년도에 EPS가 88%가 이미 했고 요거 두 개는 찍혀 있었을 거잖아요. 예상치로. 그 다음 연도에 127%. 그러니까 올해 내후년도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가 되겠죠. 80% 오른다라고 확정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코는 안 된다. 뭐 이런 뭐 악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이겨내고 이 숫자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로 봐도 27, 35%, 그 다음에 EPS 성장률로 봐도 내년에 80%, 내후년에 56%,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주예요. 네. 그래서 성장률로만 보면 브로드컴이랑 AMD가 거의 쌍두마차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거나 주가가 좀 이런 있으면 언제든지 좀 탑픽으로 꼽을 만한 기업이 바로 AMD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이 퀄컴인데요. 퀄컴은 반도체 업종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안 올랐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많이 안 올랐던 기업인데 네, 얘가 보시면 주가가 1년짜리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주가를 보면 지금 얘가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여기서 2025년 4월 달까지는 반도체도 다 빠지니까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주가 상승률로만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24달러고 어제 급등하기 전에 164달러니까 한 40달러 오른 거니까 한 30% 정도 오른 거예요. 반도체 중에서 30% 안 오른 종목이 어디 있냐 싶을 정도로 안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퀄컴이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외면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혼자 주가가 11%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지 도대체? 그래서 봤더니 여기 기사에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AI 가속기 칩을 출시해서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장을 내겠다. 그래서 주가가 11%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엔비디아하고 한판 붙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그 뉴스로 지금 11%가 올랐고, 그 다음에 애프터마켓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퀄컴이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퀄컴이 밸류에이션은 비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면, 맨날 저평가돼 있고 여기에 시점에서도 계속 저평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주가가 갑자기 11%가 오르면서 여기 뚫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요 상태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1년 내 보면 적정가를 넘어간 첫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퀄컴이 이런 평가들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 이유들을 보통 이제 성장성에서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매매 신호는 얘는 보유예요. 다행히 뭐 10월 20일이니까 이 뉴스가 나오기 며칠 전이네요. 한 일주일 전이네요. 얘가 그 AI가 알았었냐? 그건 몰랐죠. 모르는데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확실히 턴을 하니까 얘가 신호를 잡아서 신호를 준 거죠. 여기 보시면 매수했다가 여기 매도했다가 다시 여기 매수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습니다. 하단의 실적을 좀 성장성을 좀 볼게요. 그 전에 EMA 차트 볼게요. 요 수급을 보면 되게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때는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안 좋아요. 다시 잠깐 좋아졌다가 안 좋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이게 매매 타이밍 찾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기 신호로 봐도 중기 신호로 보면 조금 더 낫죠. 단기적인 이 신호를 지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하락하다가 처음으로 요 시점 있죠. 8월 말 되는 시점이 정배열로 지금 전환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봤을 때 처음으로 8월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을 하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는 지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여기 보시면 주가가 참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많이 한때 200, 뭐 한 30달러까지 갔다가 120에서 230, 이때는 보시면 EPS가 2022년도에 3년도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든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2024년, 2029년이에요. 여기 9월달 결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년도 예상치를 보면 거의 일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성장성이 높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계속 가기가 여기서 계속 가기가 어려운 거죠. 계속 가려고 하면 아까 AMD나 이런 것도 좀 성장성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더라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퀄컴이 주가가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다시 조정받았다가 최근에 모멘텀이 좀 살아나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아까 저평가에 상당히 올라와 있지만 밑에 있는 성장성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 2025년 09는 이제 뭐 연간 결산 끝나면 이제 요거 확정이 되면 끝이고 실제로 퀄컴의 향후 주가는 얘 두 개가 결정할 거거든요. 매출액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2%예요. 어차피 저 가속기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고 수치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3% 가까이 올랐거든요.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정도의 무슨 강력한 이슈였으면 퀄컴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가는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지수 이상의 상승을 했던 걸로 봐서는 퀄컴의 이 효과가 엄청나게 엔비디아에 영향을 줄 정도는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퀄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만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또 2.9%. 이러면 사실상은 거의 같이 주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 존슨앤존슨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좋은 가치주인데 성장률이 높지 않은 형태로 가기 때문에 퀄컴에 내가 투자하면서 나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퀄컴에서도 AI 가속기 칩을 만들어서, 그전에는 무선 통신하는 칩만 만들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AI 가속기 칩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 안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이런 형태의 칩들을 개발해서 하겠다, 요 얘기거든요. 자, EPS를 보면 내년도가 마이너스 0.2%, 내후년도 5% 성장이에요. 자, 이러면 얘는 이제 성장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퀄컴이 일단은 AI 가속기가 나와서 이제 뉴스의 모멘텀이 생기긴 했으나 그 생긴 게 실제적으로 이 전망치를 바꾸게 하는 정도의 요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애널리스트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속기 칩이 나오면 추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전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추정치들이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이 나와야 퀄컴이 다른 반도체처럼 좀 주가가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는 그러니까 단기 이슈에 이렇게 좀 출렁출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성장성이 높지 않아서 탑픽에서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10종목에서 뺐습니다. 뺐고. 그래서 이 5종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이제 티커를 알려드리면 되겠죠.
5개가 상위 탑픽,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제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압축을 한 결과 첫 번째, 그러니까 순위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위 의미가 없다기보다 있는데 이 순으로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개를 다 사거나 아니면 뭔가 포트폴리오 하거나 그런 형태가 좋으실 것 같다. 엔비디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 번째가 AMD, 네 번째가 TSMC, 다섯 번째가 브로드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성장성 대비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압도적으로 그냥 뭐 평가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상태였고요. 나머지 이제 AMD하고 브로드컴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주가가 매우 고평가 상태지만 지금 성장성이 매우 높아서 적정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왔는데 AMD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추정을 했을 때 적정 가격이 한 $2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250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가 250인데 적정한 가격이 그냥 그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위에 고평가 영역이라는 데는 그거보다 또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매우 고평가로 찍혀 있지만 성장률을 감안해서 적정 주가를 미리 계산해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탑픽 중에 하나로 넣었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네, 훨씬 더 지금보다 성장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격이 $300지만 300 몇 달러죠? 300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ABG요. 네, $362인데 1년 후에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한 적정 주가가 $336예요. 그러니까 적정가면 이게 위에 고평가 저평가 라인이 있잖아요. 그 정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렇게 그려져 있지만 요거 자체가 네, 요렇게 올라서 요 사이에 적정가가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1년 후에 요렇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점점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얘가 조정을 받거나 그럴 때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AMD하고 브로드컴 그런 형태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실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매우 고평가까지 넘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탑픽에 충분히 넣을 만하고요. 마지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고민이었어요. 요 다섯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모노리틱 파워 이 두 개가 제 마음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등을 줘도 무방할 것 같고 얘를 5등을 줘도 무방할 것 같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을 준 이유는 대신 길게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성장이 거의 멈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6개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이내의 탑픽 정도로는 MU가 들어가지만 좀 더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모노리틱 파워가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엔비디아, 뭐 TSM,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정도가 반도체 업종에서는 탑픽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뉴스 검색이나 이런 것도 해보셔서 최종 뭐 한두 개 정도 골라서 뭐 투자를 검토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이제 추천주 중에서도 이미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편입이 돼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 편입돼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요 기업들은 매매 신호를 잘 따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 신호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내가 만약에 샀는데 그냥 샀는데 바로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좀 파시는 게 좋아요. 수급이 꺾인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사는 한이 있어도 그 매매 신호를 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발굴하시는데 좋은 마음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하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내가 추가하거나 또는 그룹을 추가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모아서 내가 비교하겠어. 그럼 반도체로 누르고 그러면 반도체에 눌러서 하면 브로드컴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쭉쭉쭉 찍은 다음에 아까 원스톱 진단에 들어가서 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탑픽서부터 개별 종목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탑픽들을 발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